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어떤 등산을 간다거나 인생을 갖다가 올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길이 있으면 이런 말을 가끔씩 듣곤 합니다.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무도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에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라는, 이게 그 양사원님의 그 조선시대 때 양사원 님의 그 태산가라는 시조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생활명리학 우리 지금 오늘 배우게 될 12운성 심리 6번째 쇠지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그 운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이거 말고도 무슨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항상 일이란 건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마무리가 있듯이 그 중간에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진행한 데 있어서 쉽게 가는 일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12운성 심리에서 보는 이 쇠지도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걸록과 이 제왕을 지나서 이제는 그야말로 김춘수 시인의 꽃에 나오는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고 물러설 수 있는 그 단계, 이 쇠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중국 14강 12운성 심리 6번째 시간으로 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제목으로 막 살면 안 되는 중년의 삶. 그러니까 걸록과 제왕에서의 어떤 그런 그 일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 성업 일을 갖다가 완성을 한 다음에 이때쯤 되면 이제 돌아서야 되는, 그 산을 갖다 등산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이 꼭대기를 이제 서서히 내려가야 되는 어떤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이 태지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이제 걸록과 제왕을 갖다가 거친 다음에 이 왕했던 어떤 그 시기에서 쇠지로 가는, 약간 이제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어떤 그런 심정인 그런 입장에서의 봤을 때의 이 쇠지를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쇠지라는 글자가 그냥 듣기에도 쇠자라는 말 자체가 쇠하다, 이 한자로 보면 이 쇠퇴하다 있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쇠자 자체가 이제 쇠퇴하다, 이제 왕성한 거에서 조금 이제 쇠퇴하는 길로 접어드는 그런 단계. 이제 정상이 어떤 그 산 정상이 양이라 그러면 이 태양이 이제 슬슬 저어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봤을 때도 산 정상에서 이제 슬슬 내려가야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그 쇠한 이미지를 띠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양간과 음간을 나눠서 쇠지의 어떤 글자가 있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갑의 입장에서, 양간의 갑의 입장에서는 진토가 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병화와 무토 같은 경우에는 미토가 쇠지 단계가 되겠으며, 경금은 술토, 그 다음에 임수 같은 경우에는 축토가 쇠지가 되겠습니다. 개수가 술토인 경우에는 쇠지가 되고, 을목은 축토, 그 다음에 기토와 정화는 진토, 신금은 미토가 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쇠지라는 게 양간의 쇠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양간이잖아요. 계절의 끝자락이 쇠지인데, 근데 이제 왕성한 어떤 시기를 지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계절의 끝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계는 어떤 봄을 나타내는 임묘진의 어떤 단계에서 임묘진의 끝자락,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병무토 을목은 여름의 단계이기 때문에 사오미의 끝자락. 경금 같은 경우는 신유술, 가을에 접어드는 신유술의 가을의 방합의 끝자락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자축, 겨울의 해자축에 해당되는 계절의 끝자락이 양간의 어떤 양간의 쇠지가 되겠고, 음간의 쇠지는 이렇게 보이시면 음간의 쇠지는 관성을 임묘하는 어떤 그런 성질을 띠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술토 같은 경우에는 술토는 병화하고 무토, 이게 임묘가 되는 자리잖아요. 임묘가 되는 자리고, 축토 같은 경우에는 경금, 기토, 정화가 임묘가 되고, 그러니까 진토는 신금하고 임수가 임묘가 되고, 그 다음에 갑목과 개수는 미토에 임묘가 되는 그런 관성이 임묘한 자리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쇠지의 단계에서도 보면, 이 관성이란 게, 관성이 임묘된다는 건 뭐냐면, 관성은 어떤 그런 그 법비라든지 규칙, 어떤 그런 프레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 틀이라는 게 꽉 짜여져 있어서 다소 이걸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무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고지식한 어떤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임묘가 되니까
그야말로 융통성을 어떤 그런 좀 더 한 발짝 물러서서 부릴 수 있고 유연해지는 어떤 그런 삶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어떤 대인관계 그다음 이런 것들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유가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세지의 사주 원국에 세지가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연월에 있다거나 아니면 일지에 세지가 있다 그러면 이때 이 금묘화실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단계하고 중년 이 단계까지 보면서 먼저 있다 그러면 이게 있으신 분들은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애 늙은이 같은 애 늙은이 소리도 좀 다소 들을 수 있는 생각이 이런 부분 이 철학성도 있기 때문에 이 세지가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유연해지고 어떤 그 제왕과 걸록의 어떤 그런 것보다 여유는 삶의 면에서 여유가 굉장히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2운성의 제왕이나 제왕의 다음에 양적 기운이 서서히 쇠퇴져 가는 그런 단계로서 노련함. 이 쇠지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노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련한 어떤 노련미가 돋보이는 어떤 그런 형태다. 산 정상을 내려오는 상태에서 어떤 삶의 적응이라든지 이해도라든지 지혜가 생기는 어떤 지혜가 생기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뭐 세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세지에다가 나중에 배울 천살 이건 천살은 내가 어쩔 수 없는 하늘에서 부여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내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살이고요. 이 천살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인생이 다소 허망해 보일 수도 있고 결국은 이 술토로 이제 가게 되면 이 술토가 사실은 서산 일락이라고 산에 해가 지는 어떤 그런 물상도 되기 때문에 인생이 허망해서 결국은 산으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경우도 띌 수 있겠습니다. 인생이 허망하니까 산으로 가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있던 그런 삶을 보면 산에 계시는 어떤 그런 분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중복이 되면 그런 어떤 소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련합니다. 노련하고 그리고 앞으로 직진하거나 어떤 나대는 어떤 그런 경우가 없고 왜냐하면 관대라든지 걸록 제왕은 어떤 뭔가를 만들고 이루기 위해서 좌고우면 보지 않고 직진하는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는 이미 정상 내려가는 단계인데 사실은 산을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꽃이라든지 나무 같은 거를 솔잎 이렇게 따다가 입에 물면서 내려가는 어떤 운치 있는 그런 어떤 삶도 될 수 있겠다. 내가 행동하는데 필요한 근데 이게 쇠지라는 게 중요한 게 이거 또 신살로 보면 이 쇠지가 반한살이거든요. 반한살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신살인데 이거 안장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옛날 그 과거 급제를 해서 업을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나중에 이 제왕이 되고 그러니까 막 올라가 관찰사 임의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단계를 다 오른 다음에 그 직장을 봤을 때도 이게 부장급이고 이사급이거든요. 이사급 이미 그러면 급제한 다음에 뭐 거칠 거 다 거쳐서 뭐 매품, 일품 뭐 이래가지고 무슨 뭐 관찰사 이런 걸 해가지고 말을 타고 어떤 그런 부임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삶이나 생활에 필요한 도구 같은 거가 이런 것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살인데요. 이 쇠지가 바로 이 12신살로 보면 반한살에 해당되는 그런 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40대, 50대 정도 넘어서면서 주변의 어떤 그런 그 사람이라든지 그죠? 직업적인 어떤 그런 완성도, 그 다음에 주변의 어떤 그런 인맥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갖춰져 있는 이런 어떤, 단계에 어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남녀의 어떤 그런 그 남명, 여명에 있어서 봤을 때, 쇠지의 여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대를 띈 남명과 궁합이 맞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쇠지 여자는 관대의 남자를 만나라. 그러니까 뭐냐, 이 쇠지라는 글자가 사실은 어떤 그 다이나믹한 어떤 남성의 글자라기보다는 약간 굉장히 부드럽고 이런 어떤 여성적인 어떤 띄는 어떤 그런 글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결혼을 할 때도 좀 노련하면서 이런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옛날로 치면은 안방마님 같은 정경부인 앙빵마님 그 십성으로 봤을 땐 정인정관 이렇게 정제 있으면 이런 게 다 있으면 굉장히 그 어떤 그 옛날 말로 치면 이제 뭐 사대부 집에 어떤 시집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노련한 그런 어떤 여성이라 그러면 이 관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남성적으로 남자들이 그 밖에서 일을 할 때 이끌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남녀 궁합이 맞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서양에서는 이게 마인드가 이게 좀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생각이 나는 부분 약간 무관성적인 남의 어떤 그런 어떤 거보다는 나 위주로의 약간 이기적이고 또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에 반대되는 어떤 동양의 어떤 철학은 굉장히 어떤 유교 철학의 어떤 입각해서 본다 그러면 집단 어떤 그런 적인 어떤 전체주의적인 경향이 강하잖아요. 이거 대비되는데, 지금 현재 서양에서는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 동양적인 어떤 고지식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집단주의적인 전체적인 부분들은 서로 이게 대대작용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어떤 그 반대되는 것들 갖다가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작용, 심리들이 있어서 지금 이 서양에서는 동양 철학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배우고 있고, 동양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주의보다는 개인의 행복한 삶, 이런 어떤 무관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배우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는 어떤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관대 같은 경우 만약 말씀드렸지만, 이 관대의 이런 그 반대의 심리 같은 경우라고 치면, 그러니까 관대 같은 경우에는 관대가 하고 만약에 쇠지가 있다, 그러면 쇠지가 있다 그러면 이 관대는 쇠지의 어떤 그 굉장히 그 노련하고 여유 있고 한 발짝 물러서서 이해하는 어떤 그런 이런 것을 갖다가 배우면서 나중에 이거를 노하우로 축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쇠지 같은 경우에 관대의 어떤 그런 그 용감하고 어떤 직설적인 어떤 그런 능동적인 어떤 그런 직설적 능동적인 성향, 이것을 왜 배워가지고 이걸 왜 배워야 되냐면, 일단 막 살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삶인데 굉장히 삶을 가치 있고 희망을, 왜 중년의 삶이라고 해서 이게 삶이 나쁜 삶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삶.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길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살아갈 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데 능동적이고 좀 이렇게 용기 있게 어떤 우울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삶을 성숙도를 갖다가 좀 더 능동적이고 신실하게 서로의 어떤 그런 장점을 보면서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십성적으로 아까 그 쇠기질을 갖고 있으면 약간 애늙은이 기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거 십성면에서 보면 편인평관 같은 경우에, 편인평관 뭡니까? 외로운 삶, 외롭고 평관은 힘든 삶.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늘 그 주변이 전쟁터 같은 힘들고 외롭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이런 분들, 매사에 준비를 하는 어떤, 매사가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준비를 갖다가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띄어 있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쇠지가 있으면, 쇠지를 갖고 있으면 마찬가지 이거에 대해서도 노련하게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쇠지는 노련하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모사꾼의 기질, 왜냐하면 생각을 좀 더 해서 노련하게 이 살아온 어떤 그런 경력, 소위 말하는 짬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부릴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할 때, 궁합을 볼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1등 뭐 신부감, 쇠지가 있으면 신부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쇠지 같은 경우에는 반한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여유가 있고, 여유를 가지고 조용히 뒤로 물러서서, 그러니까 이 언어의 어떤 뜻을 갖다가 이제 살피다 보면 이 명리학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된 게 많은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글자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간머리가 이게 있으면, 이 간머리가 있으면 이게 저는 봤을 때 이게 관의 성분.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는, 그 다음에 관직,
십성으로 보면 뭐 정관할 때 정평관, 이게 또 그런 어떤 성향이 있는 글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관을 쓰면 또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통치를 한다든지 어떤 그 직장면에서 이 갓머리가, 이 갓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그 도포로 입는 갓의 의미는 약간 그 정치적인, 그 다음에 공무적인, 관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고, 이 글자는 사실은 이게 윗상자, 이 상자가 뭡니까? 이 아래 하자보다 상자는 이미 올라가 있는 도달해 있는 높은 곳, 그리고 이 글자가 하늘 천의 어떤 의미도 이제 있는 데가 많거든요. 하늘을 향해, 이거 하늘이라는 건데 우주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신도 될 수가 있겠는데, 이 상자의 의미라는 게 이미 이제 그 삶의 단계에서도 보면 제왕의 걸록과 제왕의 단계를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자도 보면 어떤 그런 윗상자의 어떤 분위기, 높은 곳, 이미 도달해서 이제 물러설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제가 이제 제 내피셜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지는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조용히 물러서서 노련하고 어떤 실속을 차리는, 실속이죠. 삶의 실속. 계절로 보면 이제 그 가을로 접어드는 어떤 그런 계절의 끝자락인데, 가을에서는 겨울로 넘어가고 이 환절기에서는 뭔가 준비를 하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단계별로에 해당되는 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실속을 차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어떤 그런 위치를 차지한다. 예. 육신이 물론 맞지 않습니까? 걸록의 관대의 청소년 길을 지나고 제왕 지나고 육신이 어느 정도 이제 쇠퇴하고 의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보수적인 성향도 띌 수가 있고, 약간 피동적이면서 라떼는 말이야 라면서 라떼는 말이야 라면서 약간 이런 어떤 성향을 띠는 어떤 소극적인, 옛날이요, 나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단계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앞장서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그리고 그렇지만 또 차분하고 매사 침착하면서 온순하고 겸손한, 육신은 비록 청춘들에 비해서 노쇠하지만 정신 같은 경우에는 건전하고 노련해서 어떤 또 일처리 급한 일이 있거나 만약에 그 이사급들이 그 연봉을 많이 받고 직급이 높은 이유는 그 권한과 함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 일처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돼서,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대기업 임원급들 보면 회사 실적 발표가 지금 나는 실적 시즌인데, 실적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게 해임이 되고 물갈이가 되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리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이게 아까 말씀드리려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상자가 상왕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 제왕 다음이 이제 쇠지니까 제왕 이제 아들 세자를 갖다가 왕을 만들어주고 나는 물러서서 상왕 역할을 하는, 예를 들어서 이방원이 이제 태종이 되면서 미성계는 상왕이 되는 어떤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상황의 노련함, 이런 그런 단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일 때 어떤 일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한몫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지는 노련하면서, 노련하다는 거는 서로 어떤, 예를 들어서 피아 간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나와 다른 어떤 상대방도 이해를 할 수, 이해심이 굉장히 충만해진 시기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독창적이거나 능동적인 활동은 좀 제한이 된다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이 일을 맡게 되면 남들이 시키는 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능숙하게 잘해내는 어떤 그런 일처리도 할 수 있다. 이해성과 참을성이 대단해서 남을 비판하거나 다투지는 않는데, 속으로는 비판하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아니하는 어떤 유보한 어떤 그런 경향. 뭐 일주별로 보면 또 신미일주, 이 일주에 해당되는 분들이 보통 보면 쇠지의 어떤 심리가 그렇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대립과 반목을 멀리하고 원만하게 화합하는 데 앞장서면서 어떤 그 화내지 않고 비아냥 어떤 그 남들이 뭐 야, 그렇게 살면 주체성이 없다 그래서 야 네가 뭐 자존심 없는 그런 뼈 없는 인생 아니냐라고 해도 허허 웃으면서
화내지 않고 이렇게 왜 사냐건 웃지요처럼 현진건의 왜 사냐고 뭐 나무로 창을 내겠소, 김상용님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 옥수수가 이끄달랑 와서도 드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왜 사냐건 웃지요, 이렇게 허허 이런 어떤 그런 단계에 있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어떤 그런 다소 살짝 이렇게 일부러 하는 가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띄고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남명 일지나 월지의 새가 있으면 어려서부터 다소 여성적이면서 피동적이면서 소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빚보증을 서달라 그래가지고 피해를 보고도 그 보증을 다음에 서야 될 때 뿌리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 진취성이나 경쟁심이 없어서 항상 남에게 뒤처지지만 그게 좀 부끄럽다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 그게 결국은 정신적으로 어떤 성숙 노련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건데, 수완이나 요령을 부리지 않고 결국은 성실하고 정직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어떤 그런 면들이 굉장히 강하다. 여성의 입장에서, 여명의 입장에서 쇠를 타고 나면 말씀드렸지만 천부적인 어떤 그런 사대부집의 어떤 그런 모범 주부, 정경부인 같은 그런 어떤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참 없어도 차마 말을 못하면서 있는 신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지, 약간 편인평관적인, 쇠지의 기질이라는 게 편인평관적인 자세.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그 다음에 힘들어도 나는 이걸 다 모든 걸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되는 어떤 그런 자세, 비슷함이 있는. 근데 여기 만약에 다 같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같이 플러스 되면 더더욱더 이런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관대 같은 경우, 관대는 뭡니까? 관대는 이게 좌고 우면 없이 그냥 직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아독존적인 어떤, 관대 유아독존적인 거, 오로지 나.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 스님한테 들은 좋은 말씀인데, 세상에서 나를 빼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힘든 상황을 극복을 할 때 매사에 그냥 나는 행복하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어떤 결론형 완성형의 말을 해라, 이미지를 떠올려라.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요즘 물질 많은 시대에 난 돈이 없어, 주머니 돈이 없지만 나는 부자다, 나는 예를 들어서 1조 부자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라. 좋은 쪽으로 활용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원래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7발을 걸으시면서 했던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로 모든 우주 만물에 있어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 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 존자가 굉장히 존경할 때, 존경할 때, 리스펙, 이런 어떤 존자. 여기 보면 유금도 들어가 있고, 그죠? 이 글자가 보면 이게 하늘에서 어떤 내려온 어떤 그런 글자예요. 재주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회적인 그런 존귀함을 홀로 이 글자 자체의 해석은 그렇게 해석할 어떤 부분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만인이 다 자기가 다 부처인데, 다 자기 마음속에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의 어떤 그런 의미로 보면 나는 소중하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힘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가치를, 내 스스로가 가치를 가져야 되지, 내가 내 스스로를 갖다 부끄럽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남들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 시선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이미 이런 어떤 그 명리를 배우면서도 스스로가 내가 이 명을 알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는 굉장히 유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대는 유아독존이고 안하무인이며 모나고 성급하고 몰인정한 데 비해서 쇠지의 어떤 기질은 호인처럼 온화하면서 원만하고 다정하고 헌신적이다. 얼마나 좀 단어 자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내가 소중하면 사실 이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남도 이 남이 또 다른 그 입장에서는 남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 소중해. 다 부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이런 최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주 원국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게 운에서 들어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운에서 왠지 내가 요즘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좀 한 발짝 물러서 보고 싶은 그런 게 있다. 대세운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얘기 들어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 어떤 그런 성향을 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관대가 새와 결합을 하면 관대는 쇠의 아량이라든지 관용, 그다음 순종과 참을성에 감탄해서 스스로 교화되고 쇠는 관대의 용기와 투지와 적극성과 진취성에 감화되어서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동시에 그러니까 강한 거하고 그다음 유한 거 이게 중화되어 가지고 서로 해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게 음양의 조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남명 관대와 여명의 쇠지의 어떤 그런 그 궁합이라는 게 이런 어떤 그런 음양의 조화에 의한 해로 가능성이 많다. 가장 바람직하고 참하고 착하며 순한 어떤 내조를 잘하는 형모양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 월일에 특히 월지의 쇠를 가진 여명이면 더하다. 남자가 관대이면 여자는 쇠지나 장생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자가 관대면 남자는 마찬가지로 쇠나 장생이 좋다. 같은 어떤 일주, 예를 들어서 그 궁합을 볼 때 같은 일주, 예를 들어 저희 지금 저희 아버지이신데요. 이 노래 병진, 저희 모친토 미월에 안년이 뭐 같은 식신이긴 한데 남명에서 식신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어떤 그런 게 맞지 않습니까? 여명의 식신은 이 배우자궁인데 아버지가 지금 이모생에서 연세가 굉장히 지금 83세 이 정도 되시거든요. 모친은 이제 48년생인데 무자생. 나이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뭐 5살 정도. 42년생이니까 6살 차이 나는데 항상 보면 이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여자 입장에서 식신은 이제 그 자식,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배우자 궁에 모친 같은 경우에 이제 자식처럼 연세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여기 뭐예요? 편인의 장생이잖아요. 편인 장생. 모친도 여기 장생. 관대. 이런 거죠. 모친 같은 경우 미월. 이게 쇠지잖아요. 쇠지니까 굉장히 노련한 거죠. 노련하고 어떤 그런 부분, 아버지도 물론 굉장히 일이나 이런 꼼꼼하게 했던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어떤 집안에서, 우리 종갓집의 어떤 그런 특성에 따라서 그 집안의 일을 모두 해결하고 하는, 이 평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평관, 그 다음에 이 정제, 집안의 어떤 그런 그 살림살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모친의 어떤 그런 영향 하에 있다. 여기다 쇠지니까 노련하게 정말 어떤 가업을 갖다 되게 못 힘들고 못 살았었는데 어느 정도 벌써 결혼하신 가 지금 6년, 7년 차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굉장히 바닥이었던 그런 몰락한 몰락한 부자 집안의 어떤 그런 삶을 잘 꾸려오시고 힘들지만 잘 꾸려오셔갖고 이 보면 아버지 사주의 모친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고 어떤 그 가사를 그 집을 이렇게 남들 보기 빠듯하게 이게 아니라
그렇잖아. 옛날에 못 살고 힘든 삶을 살 때 서로 부부지간에 합을 맞춰서 잘 살면, 그러니까 아버지도 성질 대단하셨거든요. 하지만 이 모친은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지, 그 세지의 어떤 노련함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삶을 헤쳐가시는데 굉장히, 임묘진 짜이가 윤성 얼마나 많으세요? 윤성도 많고, 보면 지금 이 월지의 어떤 그런 월지의 장생이고, 편인 장생의 인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자체로 보면, 이게 나중에 다음 시간 배우게 될 임인 같은 경우에 병지예요. 병지. 이 병지는 어떤 그 늘 건강에 대한 이 시기까지 굉장히 몸이 사실은 위장장애라든지 이런 게 많으셨고, 그래서 술도 이때 40대 끊으시고 막, 예,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오늘 병지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 쇠지의 노련함으로 어쨌든 가사를 잘 이루시고, 집안을 갖다가, 힘들지만 잘 관리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몸으로 아픈 면도 많으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쇠지의 어떤 여자와 관대, 모친도 병진이 관대도 돼요. 관대도 되는데, 관대도 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주 명식을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주 명식은 하나 요 관련된 거를 한번. 70년생, 신미일주였던, 인월의 신미일주였던 그런, 건명의 사주일식인데요.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 사주 특성이 보면, 인월에, 이게 정제격이잖아요. 정제격이고, 여기서 무토 올라갔고, 병화가 정관, 그러니까 편관으로 어떤 올라가 있는 상태. 인호술 화국, 인호술 화국으로. 신유술, 그러니까 인호술하고 신유술 금국.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금하는 어떤 그런 지지의 어떤 그런 방합, 그 다음에 삼합을 짜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용신에서 정인이 올라갔잖아요. 정인의 어떤 그런 그 지식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이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월간에 투관돼서 올라가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가 애틋하다. 이분에 대한 어머니가 굉장히 애틋하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어떤 그 화극금에서 어떤 내가 주인이 되는, 주도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사는데, 이 미토하고 술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뭐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 프랜차이즈라는 어떤 그런 거를 하는데, 뭐냐면 가게 있지 않습니까? 점포개발, 인성, 부동산 점포개발, 프랜차이즈 점포개발. 지금 유명한 갈비 업체인데, 이분이 예전에 경자년에 사실은 중국을 가서 중국에다가 진출하려고 하셨는데, 이분이 사실 중국의 비땡큐 그 치킨 법인장까지 하셨어요. 중국 법인장. 자, 여기 보면 이때죠. 이때 이대운의 무식상의 특징이 뭡니까? 중개. 예를 들어서 손 안 대고 코푼 내기 아니라 팔짱 끼고 돈 버는. 팔짱 끼고 돈 벌지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커피면 커피, 뭐 분식店떡볶이, 뭐 그다음에 무슨 뭐 팥빙수, 이 회사 관련된 모든 회사에서, 자 보시면 금생수 하지 않습니까? 이 인성대운, 그러니까 식상대운이 들어올 때 이 식상대운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어떤 활동을 해서, 그러니까 요게 활동을 하다가, 자 이대운 되면 이 개수가 또 임묘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임묘가 되는 상황에 어떤 임수의 노하우를 가지고 개수를 해서 스킵. 이 임묘라는 게 뭐냐 하면,
다음을 위해서 가둬놓는 거잖아요. 재고 개념으로. 재고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런 프랜차이즈 점포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여기 이 시즌에 축적을 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활용을 하는데, 이 경자년에 다시 뭐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그러다 일단 IMF, 코로나 터졌잖아요. 코로나. 그래갖고 진출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태국 쪽에다가 일단 미리 이제 어떤 그 진출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성공리에, 태국 방콕에 뭐 1호점, 2호점 내고 굉장히 성공리에 마련을 해서 드디어 갑진년은 뭐 말씀드렸잖아요. 진토 중국이잖아요. 갑목으로 천상 삼기 그 갑무경, 갑무경, 그리고 이 대운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천상삼기는 우리 지지에서 천일기운과 같은 어떤 그런 천일기운 같은 굉장히 어떤 그 활동성이 좋은 어떤 그 고귀한 어떤 그런 사회적 명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아주 이름이 대단하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어려움, 그러니까 또 보면 이 국가자에서 이 어려움을 진토하고 진술충하면서 드디어 이때 어렵지만 어려운 어떤 그런 문서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개발을 해서 지금 이 매장에다가 임수로, 그러니까 매장을 넣어서 임수로 이제 드디어 예전에 깔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진출을 해서 지금 상해 쪽에서 지금 뭐 좀 시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신년에 예를 들어서 뭔가 계획을 했던 것들이 자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고 진년에 마무리되는 그런 걸 보면 이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삼합으로 봤을 때 진년에 마무리가 되는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이때는 안 되겠지만 이때 갑진년 정도에는 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려 보시죠라고 했었던.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의욕적으로 잘 활동을 하고 계신데, 신미일주 특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밖으로 불만이 있어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일 처리를 하시는 그런 특징이 있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러면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냐? 스트레스 왜 안 받겠습니까? 하지만 또 푸는 방법들이 보면 굉장히 노련하게 잘 풀어가는 그런, 일도 막 벌리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좀 차분하게 텐션 있게 하시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살면서 어떤 단계별로 봤을 때 세지의 어떤 그런 기운도 한 번씩 있어줘야 되고, 우리가 12운성이니까 60을 살면 말씀드렸지만 뭐 몇 번의 어떤 그런 윤회적인 어떤 경험을 겪는데, 이런 부분들을 쌓이면 노하우가 될 것이고요. 이 노하우를 점점 나의 어떤 삶의 지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12운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제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을 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명리학 중급 14강 12운성 심리 6번째, 막 살면 안 되는 중년의 삶. 난 소중하니까 막 살면 안 되겠죠? 쇠지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